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막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어쩌면 평범할지도 모르나 경험할 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 같았던 좋은 일을 풀어내러 왔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시작부터 암울한 기운으로 글을 쓰는 게 아쉽네요. 물론 지난 일이고 현재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즐기고 있어서 홀로 그렇게 치유를 받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던 구간 또한 저의 삶이었고 똑똑히 기억나는 한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완벽히 잊는다기보단 조금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찾아왔고 또 사연을 들려드림으로써 저는 그날의 일을 제대로 뉘우쳐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 볼까 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동안 청취자분들의 귀가 즐겁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집은 증조부 때부터 지방에 위치한 화훼단지에서 원예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농원은 대대로 물려져 시댁 쪽 남자 형제들에게만 애물단지처럼 전해진 건데요. 남편은 이남 일녀의 막내였는데 형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아주버님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농원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남편이 딱히 꿈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그 농원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다며 그렇게 툴툴거렸어요. 그러면서도 대대로 내려온 가보이다 보니까 차마 내치진 못했습니다. 워낙 얼굴 모르는 조상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라 천벌받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건지 그 정도의 배짱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가족들의 전적인 과잉보호 아래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 소녀로 컸죠. 내 입으로 말하기 뻘쭘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 주위에서 저만 보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연예인이냐며 물을 정도 외모가 수려한 편이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웃들의 눈독에 시달며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제게는 연애의 기회도 결혼의 기회도 굉장히 흔하고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제가 과잉보호를 받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친정에서도 자매들 중 엄마를 유독 많이 닮은 저를 귀하게 키워서 특히 친언니가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냈습니다. 친언니는 거의 제 보디가드 수준이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다 커서 말해줬는데 학창시절에는 저를 보러 온 남학생들 관리하느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늘 저 몰래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다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도 또한 취업 때문에 독립을 시작하면서 제게는 더 이상 이성적 교류를 통제하는 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경계가 사라지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은 당시에 취업은 하지 않은 몸이었고 시부모가 농원 운영하는 걸 도우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저와 마주치는 일이 생겼고 그 이후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친언니가 남자를 다 쳐내는 바람에 남자를 제대로 알아볼 눈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애정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특히 남편의 어느 부분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냐면 바로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 다른 가족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아빠는 진작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다른 가족들은 전부 지방에 있었기에 엄마를 최대한 빨리 모실 수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엄마를 발견한 거죠. 독립을 했다 보니 엄마가 집에서 쓰러져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은옥 씨, 걱정 말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울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이미 제가 해결받으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은옥 씨는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남편이 가족이 당도하기 전까지 저의 수많은 자책과 괴로움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게 된 거죠. 이렇게 저를 살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만나보지 않더라도 당시에 제 부모님을 이보다 더 신경 써줄 남자가 앞으로 없을 것 같다고 확신했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제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과 같이 시부모 농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래 하던 일보다 식물을 키우는 일에 더 재밌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의 것이 곧 제 것이기도 하기에 잘 키워서 더 번성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남편 덕분에 적성을 찾은 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예 농원에서 공급받은 꽃들로 가까운 시내에 작은 꽃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딸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꽃냄새를 맡고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딸을 데리고 농원과 꽃집만을 오갔다는 거죠. 농원의 식물들은 당연히 실하게 잘 컸는데 특히 저희 꽃집의 매상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민망하지만 그 이유가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희 꽃가게 주위에는 IT 중소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게 바깥 꽃에 물을 주고 있으면 그곳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저를 보고 몇 번씩 번호를 묻기도 했고 꽃집에 찾아와 꽃이 아닌 제 마음을 사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개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 걸 알고 금방 머쓱해하며 사과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꽃 하나씩은 꼭 사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부지런했던 모습이 점차 본울굴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꽃집을 동시 운영을 시작했을 때 남편한테 원예 농원도 관리를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말에 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있죠. 남편의 농원 방치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똑같이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농원만큼은 시댁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제 신경이 좀 더 기울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시에 같이 관리하다 보니 제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꽃집을 운영하기 힘들 만큼 농원이 관리가 안 되자 남편한테 결국 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할 일은 하고 나가서 일 봐야지. 이것 봐, 벌써 한 줄은 다 죽었잖아. 농원 안 온 지 오래됐지? 이게 우리 밥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식물 다루는데 소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일 강요하면 일이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알면서 나한테 맡긴 거일걸? 놀기만 좋아하고 돈은 계속 필요했던 남편은 끝내 제 꽃집에서까지 현금을 빼가며 매상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당해보라고 저녁 반찬들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반찬 상태가 뭐 이러냐면서 투덜대더라고요. 말했잖아. 우리 밥줄 간당간당하다고. 농원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고기 반찬을 올려? 다른 곳에 쓸 돈 많아서 반찬은 한두 개만 만들기로 했어.
남편은 그날 뒤로 식사마저 집에서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먹고 오더라고요. 한 푼이 아깝고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외식이라니. 저는 결국 철부지 남편을 설득하길 포기하고 꽃집은 낮에 일찍 문을 닫고 농어는 밤에 일하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을 좀 도와주면 수월할 텐데 저는 하다하다 더는 체력 고갈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람까지 뽑아 농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코웃음만 치더군요. 혼자서 잘할 수 있겠는데 뭘 돈까지 쏟아붓냐고. 그럴 돈 있으면 자기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했지만 역시 사람을 쓰더라도 애까지 있는 입장에서 양쪽을 혼자 관리하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3달 만에 단념하고 원예 농원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꽃집은 접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제가 유부녀인데도 관심을 주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정작 저한테 관심이 차차 사라졌어요. 남편의 본색을 몰랐을 땐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제게 누구보다 슈퍼맨이었던 남자인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남편의 본색을 몰랐죠. 하지만 그 본색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한 번씩 남편 때문에 꽃집을 찾아왔던 남편 친구들을 보니 남편이 한량이라는 게 눈치가 채지더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혼을 너무 빠른 시일에 결심을 했던 제 탓이죠. 저도 일만 하고 스트레스 풀 때는 없이 쌓이기만 하다 보니 한 번은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여자였어. 당신 이렇게 무시할 만한 여자 아니라고. 아직도 나한테 주변에서도 번호 달라고 젊은 남자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내가 눈에 안 보여? 밖에 놀러만 다니고 왜 나를 외롭게 만들어? 아, 당신이 꽃같이 생기 넘치고 젊을 땐 죽어도 가지기 힘든 트로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보지.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도 별거 없더라고. 지금 보면 점점 늙어가는 당신 외모가 연예인만큼 특출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성격도 그저 그래. 수더분하기만 한 게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될까? 여자가 여우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야지. 뭐라고? 지금 그게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이렇게 변할 거면 그렇게 잘해주지 말았어야지. 나는 당신이 그 어떤 남자보다 내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야. 남한테 내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 세상에 나 좋다는 남자들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고작 당신을 선택했던 건 단지 듬직함 때문이었어. 그래, 아직도 네가 꽃 같은 줄 아니까 그런 자만심을 보이는 거겠지. 남들이 이쁘다고 말하는 것도 다 당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나처럼 못 가져서 안달난 이쁜 트로피를 갖고 싶어 하는 남자거나. 당신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차피 또 나 같은 남자 만날걸? 남편과 다툼을 벌인 그날 남편은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그날 밤 남편에게 연락도 해볼 생각 않고 울기만 했죠. 저도 참 미련했던 게 남편이 아무리 모질게 저를 대해도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에게 정을 줘버린 저는 그렇게 남편을 향한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딸이 보기에도 제 삶이 참 비루해 보였나 봅니다. 한날 사춘기가 되자 저한테 가리지 않고 직접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아빠가 좋아? 갈라서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야. 그리고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고. 이혼은 무슨. 아빠가 저래 보여도 뒤에서 엄마 다 챙겨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공부에만 집중해. 우리 딸 잘 되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위안이야.
딸의 설득에도 저는 늘 남편 편이었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결과가 결국 이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더는 남편의 행실을 참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변에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거기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린 줄도 모르고서 저한테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나랑 우리 초이는? 당신한테 우리는 여태 뭐였어? 짐이었니? 어떻게 가족에 대한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할 수가 있어. 초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초이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혼하자고. 당신 내 얼굴 보면서 계속 살 수 있어? 딴 여자랑 지지고 볶는 거 다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어?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우리 서로 속만 버릴 뿐이야. 조용히 갈라서자고. 그래도 저 혼자 이미 가족이 되어버린 남편을 믿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그동안 애쓰며 고군분투했던 수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겐 소송할 돈도 없고 고심 끝에 제가 생각해낸 건 남편한테 합의 이혼해줄 테니까 시부모가 물려준 농원을 나한테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야 좋지. 애물단지였는데 잘 됐네. 나중에 이 농원으로 딴 말하기 없기다. 초이한테는 미안하니 내가 양육비는 줄게. 초이 성인까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그간의 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 남편은 집만 간단하게 챙기고서 빨리도 나가버렸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저 또한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교를 하고 돌아온 딸은 저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그날 틈만 나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 앞에선 티를 안 냈지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 자는 사이 몰래 방을 나가 울기도 하였죠. 전 남편이 돼버린 그 자식이 양심은 있는지 정말로 알아서 양육비를 챙겨주더군요. 달에 150만 원으로 쳐서 제 딸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총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엄마였는데도 딸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어른스럽고 바르게 자라주더군요. 어느새 딸이 직장인이 되었는데 들어간 회사가 결혼 정보 회사였습니다. 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냐고 했더니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딸이 벌써 29살이 되었더라고요. 농원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 제 딸이 그새 30살을 앞두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지지만은 않고 나름 잘 힘내서 살아왔구나 싶은 걸 딸을 보고 느꼈네요. 우리 딸애가 얼마나 야무졌냐면 혼자인 저를 걱정해서 제게 대릴 사위까지 제안했지 뭡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지내는데 불편하게 그 무슨 말이니. 혹시라도 정서방한테 그런 말해서 부담 주고 그러면 안 돼. 이미 남자친구는 오케이 했어. 시댁이랑은 아직 얘기해본 건 아닌데 남자친구 말로는 시댁 의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냥 하는 소리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서 귀한 아들 남의 집 팔려가는 꼴을 내버려 두겠니? 일단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고 지금은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저는 괜히 사위한테 피해가 될까봐 한사코 거절했는데 딸은 결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미루는 덕에 우선은 상견례 먼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날 사돈댁을 처음 봤는데 우리 쪽도 바깥 사돈이 없고 사돈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사부인이랑 사위만 달랑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 사부인께서 별거 중에 있다고 딸한테 언질은 받았거든요. 바깥 양반이 바람이 나서 그렇다는데 아직 법적인 부부라 이혼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람났다는 바깥사돈의 얘기에 문득 제 전남편의 기억이 나서 순간 언짢았는데 사부인이 저와 같은 처지의 여자라고 하니 금세 마음이 가고 편해지더라고요. 또 사부인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여 상견례 자리는 생각 외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릴 사위 제안을 다시 했지만 저는 그때 진심으로 딸을 앉혀두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너를 붙잡고 살 거야. 엄마도 그만 엄마 인생 살고 너도 앞으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인생을 꾸려가야지. 정 걱정되면 엄마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주면 되잖니. 그리고 사부인도 혼자던데 너희 둘 다 엄마한테 붙어있으면 사부인은 누가 봐줘? 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가?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데. 옆에서 조잘대주는 사람 있어야 우리 엄마 기운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내가 무엇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두고 가라고. 남편이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 딸이랑 사는 건 좋은데 아무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엄연히 남이지 않니. 마냥 아들 같다는 마음으로 24시간을 함께하는 건 좀 부담이 되네. 딸은 그제서야 제 제안에 납득을 하였습니다. 저와 떨어지는 것과 홀로 두는 걸 무척이나 속상해했지만 끝내 저의 뜻을 따라주었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딸이 그럼 남자라도 만나라고 자기 회사에서 최고로 좋은 남자 선별해 줄 테니까 맞선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면 또 엄마한테 붙어 살겠다고 할까봐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딸을 진정시키느라 진땀 뺐어요. 그렇다고 딸이 정말로 남자를 소개시켜 줄지는 몰랐습니다. 사위와 딸이 힘보태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나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지만 사위가 직접 저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의 첫인상은 그동안 배 나온 전 남편 때문에 남자에게 질려있던 저의 고정관념을 바사삭 깨주었는데요. 그는 저와 비슷한 동년배의 중년 남성이었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인지 깔끔하게 수트 차림에다가 훤칠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놀랐어요. 제가 당시 50대였던지라 제 나이대의 남성들 기준이 전 남편과 같았기에 전혀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주책이겠지만 첫인상에서 벌써 오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시네요. 젊을 때 인기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은옥 씨 성에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근사하게 모실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민 씨의 말에 저는 제대로 된 소개를 하기도 전에 웃음이 새었습니다. 제가 남자 앞에서 또다시 웃을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성민 씨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성민 씨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민 씨가 이혼남이란 얘기는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거든요. 전부인이 바람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부인과 전부인의 상간남 때문에 하던 사업까지 망할 뻔했다고 하지 뭡니까. 나름대로 성민 씨는 그때가 꽤 큰 상처일 텐데 초면에 저한테 고백해준 그 용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성민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남아있다고도 솔직하게 밝혔죠. 배우자가 불륜으로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새로운 인연에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넓은 세상에 모든 남자가 다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제가 그걸 꼭 은옥 씨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민 씨는 전 남편과 같이 제게 달콤한 말을 해준 게 맞습니다. 이쯤에서 하필 전 남편이 경고했던 나를 꼬시기 위해 접근하는 남자일지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게 된 건 전 남편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전 부인이 첫 여자였어요. 결혼 생활 한 1년 했는데 그 여자가 결혼 전만 해도 참 조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돌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해서 돈 타먹으려고 접근한 거였지 뭐예요. 저와 닮아도 너무 닮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민 씨가 내민 손을 제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낙오된 상처를 보듬어 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 남편이랑은 생활 습관부터 소비 습관 등등 같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남자도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잘 통한다는 시그널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만남을 길게 지속해갔고 결국 성민 씨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죠. 제 인생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성민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고 만남을 이어온 지 4년이 되어도 한결같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미 전 남편한테 대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될까봐 선뜻 청혼에 응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게 너무 표정으로 드러났나 봐요. 제 마음을 눈치챈 성민 씨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민 씨의 일관된 마음 덕분에 저 또한 성민 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희 기쁜 소식과 함께 딸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축하하지만 금세 걱정이 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앞으로 산모로서 감내해야 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성민 씨가 제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항상 제 기분을 빠르게 눈치채주던 성민 씨는 이미 사업으로 한 자리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돈이 많았는데 제가 근심이 큰 걸 알고 딸에게 각종 좋은 한약이나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등 관리를 대신 신경 써주더라고요. 딸도 자기가 저한테 맺어준 남자였기 때문인지 성민 씨를 새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둘은 어색함 없이 부녀 관계로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성민 씨 때문에 하루하루 제가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느끼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나 또 너무 건강하기만 하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저의 인생도 조금씩 피고 있는 건가 싶던 시기에 심장 철렁할 불행이 닥쳐왔는데요. 그건 바로 딸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아무래도 남자 생겼나 봐. 애한테 자꾸 여자는 남자한테 대우받고 살아야 된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지? 그것 때문에 요즘 미치겠어. 잠깐 애를 두고 주방에서 일도 못 봐. 돌아서면 남자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 애 5살이잖아. 뭐? 사부인이? 어머나,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고 그게 뭔 소리라니. 확실한 거야?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내가 뭐하러 이런 헛소리를 지어내겠어? 어머님이 웬 남자랑 통화하면서 하는 소리도 들었다니까? 아마 그 남자랑 새살림 차릴 생각인 것 같더라고. 오늘 우리한테 소개시켜준다고 저녁에 시댁으로 데리러 올 거래. 아버님이랑은 확실히 이혼할 거고. 사부인을 본 건 상견례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 사부인은 그저 쾌활한 사람이었고 또 바깥사돈이 바람펴서 별거를 했다길래 사부인도 저처럼 상처 때문에 슬프게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 살림이라니. 솔직히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차릴 거라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온 전화는 저를 사부인 댁까지 찾아가게 만들었죠. 엄마, 어머님께서 부른 아저씨가 방금 왔는데 나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려고 한다. 아빠가 왔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빠가 맞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모르는 아저씨를 보고 그런 쉰소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딸이 아빠 얼굴을 알아볼 때쯤에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딸의 말이 착각일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딸 못지않게 놀란 저의 과거 트라우마가 다시 비집고 올라오면서 너무 불안해졌어요. 이걸 성민 씨에게 말하자 성민 씨가 먼저 나서서 저와 함께 당장 사부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이닥치니 놀란 사부인이 영문도 모르고 서 있었는데 그 옆으로 정말 제 전남편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으로 모자라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개벌은 남 못 주고 아직도 이런 짓 하면서 살았니? 네가 뭘 하고 살든 내 알 바 아닌데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다시 얼굴을 드러내? 저는 전 남편한테 무작정 막말을 퍼부으며 제 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자코 저를 따라와줬던 성민 씨가 급발진하며 나서서 전 남편의 멱살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 자식, 네가 여기 왜 있어?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여기서 나타나? 네가 은옥 씨 전 남편이냐? 은옥 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내 가정 파탄 내놓고 이제 와서 또 은옥 씨를 건드리겠다.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씨 뭐야? 둘이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두 사람이 이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라고. 놀랍게도 제 전남편이 성민 씨의 전부인과 바람난 남자였더라고요. 성민 씨는 전남편을 상간남 소송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얼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남편도 성민 씨의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당황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주장을 피력하더군요. 그러기도 잠시 금세 얼굴색 바꾸고는 뻔뻔하게 성민 씨와 저를 보고서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지끼리 들러붙어서 잘도 가정 이뤘나 보네. 초이는 어디에 내다 버렸대? 자식까지 버리면서 새 남자 만나고 싶었나 봐. 듣자 하니 전 남편은 당시 같은 공간에 있는 제 딸이 너무 훌쩍 커버려서 자기 친딸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몰라볼 수 있을 만큼 딸이 잘 자라주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는 남편이 참 한심하더군요. 내가 당신처럼 몰상식한 부모인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나를 똑같은 취급해. 그러는 당신은 여태 못나서 아직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상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 사부인도 실망입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다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림 차릴 생각을 하다뇨. 제 딸이랑 손녀가 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머머, 사부인 말 우습게 하네요. 내가 어디 피해주면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실상 나는 이미 이혼을 한 몸이에요. 이렇게 홀로 산 지가 몇 년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며느리랑 손녀가 뭘 못 배운다는 건데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나는요, 내 딸한테 더는 추접한 사람들 보여주기 싫거든요. 이미 망한 제 첫 결혼을 보여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더는 이런 부정행위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나이 한참 어린 며느리 앞에서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저와 사부인의 말다툼에 잠자코 듣고 있던 전 남편은 제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두 눈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제 친자식인 걸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아니, 잠깐만. 그럼 아가씨가, 아니, 그럼 너가 초이란 말이니? 내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옛날에 그 촌스럽던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리... 그 더러운 입에 제 이름 올리지 마시죠. 저희 엄마랑 아빠더러 버림받은 사람끼리 나란히 잘 만났다고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 끼리끼리 만난 건 그쪽이랑 어머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륜을 숨쉬듯이 저지르는 사람끼리 참 잘 만나셨어요. 사이좋게 소송당하시면 되겠네요. 전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사부인은 소송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깜빵 보내라면서 우리한테 줄 돈 같은 거 없다고 떵떵거리더군요. 불륜이란 증거가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기는 게 얼마나 전 남편과 똑같던지 웃음도 안 나왔어요. 증거가 있으면 소송하긴 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듣고 있던 딸이 자기 시모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혹시 몰라서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며 대담한 기질을 발휘해놨지 뭡니까. 심지어 그 목소리 녹음해놓은 걸 급하게 오고 있는 사위한테 발송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장판이 끝나가던 와중 사위가 도착해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었는데요. 사위 입에서 저는 제 사연보다 더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실망입니다. 정말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바람핀 불륜남 이미지 만들어 놓고 본인은 평생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나 본데 실패하셨네요.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불륜녀였다면서요? 어떻게 10년 넘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 네가 그 양반이랑 어떻게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 양반한테 내가 니들 앞에 나타나는 일 없게 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가 틀린 게 맞네요. 아버지를 죽도록 옥망하는 저를 보고 속으로 많이 비웃으셨겠어요. 자식들 다 속여가면서 불륜녀인 거 숨겨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남자 데리고 가서 죽든 말든 혼자 알아서 사시라고요. 사위의 말에 사부인은 절망하며 자기 아들을 붙잡았고 뿌리치는 사위에게 넙죽 엎드리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딸 앞에서 창피하기라도 한 건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뒤에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다는데 사장도 아니고 사장 밑에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씨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과거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성민 씨는 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나이트클럽을 고발하는 바람에 그곳에 형사들이 현장 수색까지 갔습니다. 전 남편 사업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식으로 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서 부정행위가 대거 발각이 되었지 뭡니까?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불법 도박장 운영까지 하고 있었고 그 나이트는 불륜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남녀가 불륜을 밥 먹듯이 하러 드나들던 곳이더라고요. 전 남편 때문에 거기 사장까지 전 남편이랑 손잡고 깜빵 가게 된 거죠. 게다가 전 남편은 위자료 때문에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났고 시모 또한 정말 위자료 갚아줄 돈이 없어서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도 아닌 난리를 겪고 나니 문득 딸의 마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전 남편의 못난 모습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혹시라도 친부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딸 마음이 속상하진 않을까 싶어서 위로하려고 했죠. 그런데 딸은 제 생각보다 더 강인한 아이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아? 나는 피 섞였다고 무조건 아빠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진작에 친부 같은 거 있은 지 오래야. 그리고 내가 친부를 기억하면 새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는 지금 엄마 옆을 지켜주는 아빠가 더 중요해. 개버릇 못 고치는 그런 아저씨 말고. 엄마가 알아서 다 처리했어야 하는 건데 너한테 2번이나 그런 꼴 보게 해서 그러지.
그나저나 사돈댁이 풍비박산 난꼴이라 어쩐다니? 정서방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아버님 모시고 지내기로 했어. 아버님께서 혼자 뱃일하면서 외롭게 사셨더라고. 이제부터라도 모시면서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아버님이 우리 딸 엄청 예뻐해. 뱃일하면서 버신 돈으로 계속 애 장난감 사준다니깐. 어머나, 좋은 분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도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바깥 사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겠어. 혼자서 자식들한테 미움까지 받고 얼마나 억울하셨겠니. 네가 좀 신경 써서 잘해드려라. 당연하지. 엄마야말로 내 걱정 그만하고 새아빠랑 잘 지내기로 약속해. 나 진짜 새아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엄마 걱정 덜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새아빠 덕분이야. 아빠, 우리 엄마 계속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네 엄마한테는 내가 아직도 해주고 싶은 게 많아. 하루가 모자라서 매일매일 바쁘거든. 그러니까 초이도 엄마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허락받고 만나. 성민 씨의 농담 섞인 말에 딸이 키들거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복을 가지고 있긴 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과거와 다르게 트라우마를 떠올려도 저를 살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힘들었던 과거가 제법 무뎌지더라고요. 물론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에 웃음이 진다는 정말 많은 발전이에요. 성민 씨를 만나기 전까진 딸이 없을 때 한 번씩 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미뤄둔 숙제를 끝내버린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 남편의 행실에 대해 복수란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농원 넘겨받은 걸로 만족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포자기였던 제가 뜻하지 않게 좋은 인연과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 마지막 남은 응어리를 싹 씻어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당연히 농원은 아직도 제가 관리 중입니다. 성민 씨가 인력을 구해주는 덕에 제가 오너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는 식으로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었던 꽃집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자리를 구해서 작게 꽃집을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는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꽃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사위한테 부탁해서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위가 가끔씩 저한테 미인이신데 똑똑하기까지 하세요 라고 입에 바른 칭찬을 해줄 때면 아부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민망하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딸이 손녀 때문에 일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딸은 다시 회사에 복귀할까 하다가 이참에 저랑 같이 꽃집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며 꽃집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저야 손녀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좋다만 딸의 훌륭한 경력을 괜히 단절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딸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딸이 저처럼 워낙 식물 만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똑 닮은 딸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지 뭡니까? 딸이 꽃꽂이를 하면서 저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워낙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지라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네요. 딸은 딸대로 저는 저대로 급여를 두둑히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은 당연히 반길 수 있는 추억이 아니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한 번씩 저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인사말에 제 이야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 모든 걸 지금의 행복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스스로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결국 나의 과정으로 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꼭 행복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건 전제로 깔아야 한다는 거 아시죠? 주위에서 주는 아픔이 너무 크더라도 거기서 당장 나은 삶으로 탈바꿈 되길 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픔을 얻기까지 해도 그만한 기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생채기 하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갱생 시간은 좀 진득하게 인내해야 한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반드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저는 더 이상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오히려 하나의 장면으로 사진처럼만 지나갈 뿐이네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밝히는 이 시간 또한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꼭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꽃길까지 힘내서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